지금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을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심지어 시진핑 주변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도 완전 시진핑을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사람들은 다 시진핑을 싫어하니까 다 시진핑 반대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 박수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왔는데요.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양회 끝나고 나서 사람은 퇴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시진핑 퇴장하는 과정에서 옛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 다 일어나서 시진핑 향하여 박수 치는 거예요. 이게 꼭 그렇게 해야 돼요. 하기 싫어서. 근데 제가 그 화면을 보니까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장면에 시진핑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장효찬 그 사람 일어나기 하는데 근데 시진핑 쳐다보지도 않고요. 등을 시진핑 하는 거죠. 쳐다보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 가방을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시진핑한테 막 향하여 박수 치고 있는데 장효찬만 그랬어요. 그리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는 카메라 쫙 있는 거죠. 거기서 그 자리에서도 완전 시진핑을 그냥 대놓고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짱우샤 이미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대놓고 시진핑을 무시를 해도 아무 문제 없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상상해보세요. 만약에 우리 거기 국가 주소 떠나서 우리 회사 있잖아요. 사장님 오셨어요. 그러면은 그냥 사장님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책가방 정리할 수 있어요? 그게? 회사도 그러는데 이게 독재 국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하면은 좀 큰일 나죠. 네. 그쵸. 엄청 키웠죠. 그 짱우샤 그 사람. 왜냐면 이게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중국 정치를 계속 관찰을 해왔잖아요. 작년에 그때는 시진핑 러시아 출장하러 가는데 짱우샤 그 사람 스스로 군사 훈련도 하고 그 스스로 베트남도 가는데 거기서 마침 자기 국가 주소처럼 그렇게 행사를 했어요. 그때도 너무 이상했어요. 쭉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서 최근에 시진핑도 중국 군부 많은 사람들 수청당했잖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진핑 당신 파워를 그렇게 강하면 일단은 우선은 시진핑을 무시하는 그 짱우샤를 수청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수청하지 못하고 짱우샤 그냥 양국이 끝나고 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냥 대놓고 시진핑을 무시를 했어요. 이게 뭐냐. 시진핑 완전 자기 세력을 키웠죠. 예, 많이 약해졌어요. 제가 볼 때는요. 다른 중국 정치 관찰하는 사람들 다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정말 빠른 속도로 자기 파워, 권력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지금 소문 아니에요. 거의 90% 이상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회 끝나고 나서 이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서인 허이동 이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군대에서 3인자예요. 3인자. 첫 번째는 시진핑, 두 번째는 짱우샤, 세 번째는 이 사람인데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서는 그렇게 쉽게 건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소문 나더라고요. 이 사람 추천당했다. 저도 그 소문 바로 봤는데 저도 과연 이거 사실인지. 근데 왜냐면 이거 소문 엄청 많잖아요. 가짜 뉴스도 많고 이거 과연 사실인지. 근데 중간에 어떤 미팅이 있는데 허이동 그 사람 꼭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진핑 남쪽 어떤 부대에 가는데 그 짱우샤이나 아니면 허이동 따라서 가야 되는데 두 사람 다 안 따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허이동 정말 문제 생겼구나. 그래서 이게 그 중국 국방부 그 기자회견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답변인에게 이게 허이동 수청 당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거 사실인지. 근데 그 답변인이 잘 모르겠다. 관련된 정보 없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이게 국방부 답변인인데 자기 위에 있는 장관 그렇게 막 싸라졌는데 잘 모르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그게 무슨 소리죠? 정말 수청 당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행사 있는데 반드시 허이동 그 사람 살아있으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으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안 나타났어요. 물론 지금 중국 공산당, 중국 정부, 군대 공식 입장을 발표를 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냥 90% 이상, 심지어 95% 이상 이 허웨이동 이 사람 출장 당했어요. 그러면은 큰 문제죠. 네. 근데 이 사람 과연 누구 허웨이동을 추천을 했는지 지금 사람들은 생각이 두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생각은 시진핑 그 사람 추천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짱우샤 그 사람 추천했어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짱우샤 키운 세력 있잖아요. 이 세력은 이 사람을 추천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능하죠. 이게 이런 일이 뭐 한두 번은 아니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중국 마오쩌둥 있잖아요. 그 사람 막 파워 엄청 세잖아요. 그때는 마오쩌둥 그 사람 그 대약진 그런 거 했는데 그래서 중국 경제 완전 망하게 만들고 나서 그 뒤에는 7천인 대회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아실 필요 없고요. 어쨌든 그 자리에서 그 류샤오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게 많은 사람 같이 마오쩌둥 까지 그 파워 다 어느 정도 빼는데 그러면 시진핑 아무리 파워 강화해도 마오쩌둥만큼은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 사람들 다 시진핑 반대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시진핑을 싫어하니까 그죠? 다 따라가지 않으니까 군대까지 네. 만약에 시진핑을 지금 뭐 군대를 잘 장악할 수 있다면 정확하게 장악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시진핑은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데 근데 지금 군부부터 시진핑을 지금 반대하고 있으면 시진핑 방법 없잖아요. 네. 총을 다른 사람 가지고 있는데 시진핑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중국 국가안전부 이게 그냥 대놓고 시진핑 반대를 하는 게 보다는 이게 중국 국가안전부 관련된 매체 어떤 문장을 발표했어요. 이 문장은 그냥 시진핑 당신은 잘못했다 그런 문장 아니고요. 이 문장은 어, 역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무제. 중국 역사는 한 나라 있는데 거기서 한무제 있어요. 한무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거고요. 그 한무제는 돈을 엄청 많이 사용해가지고 그 전쟁을 또 일으키고 뭐 초래하고 막 엄청 큰 프로젝트 많이 해가지고 막 나라 경제를 망하게 만들었다. 근데 그 과정에 그거를 보니까 저도 아침에 그거를 봤는데 와 이게 감히 중국 국가안전부가 이런 문장을 발표할 수 있는지 진짜 믿을 수는 없는 정도로 왜냐면 이게 다 보면은 이게 시진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거기서도 그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 그 한무제 그 사람 상인들 무시를 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윈 이런 사람을 다 무시하고 뭐 이게 기업기 돈들 막 어떻게 벌금 통해서 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 문장 안에서 나타나는 내용들은 그 어느 정도 정치 알고 있는 중국 사람 다 알아요. 이게 시진핑을 그냥 대놓고 비판할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근데 중국 국가안전부는 그게 뭐예요? 그게 시진핑의 눈, 시진핑의 귀인데 옛날에 중국 국가안전부는 거기 있는 그 전 장관, 지금 장관 다 시진핑이랑 굉장히 친하는데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다들 이해를 못하는 거죠. 시진핑 파워를 약하게 되는 거죠.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안에서 뭔가 하는데 근데 만약에 시진핑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만약에 제대로 했으면 굳이 이런 이상한 상황 나타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 정치 자체는 투명하지 않아요. 투명하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 항상 이게 중국 나타난 뉴스를 통해서 무슨 디테일 통해서 판단하는 건데 근데 최근 이동안 그냥 이상한 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짱우샤는 양회 끝나고 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냥 시진핑을 무시하는 거 이게 옛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진핑은 아마 무슨 조치를 하겠죠. 이게 어떻게 자기 파워를 뺏지 못하게 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거 시진핑 도저히 지금 노력을 해도 소용없는 상황이죠. 수출하는 이유는 주로 대만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대만 때문에. 그러니까 시진핑은 이게 중국 공산당 20번 당대표 회의 끝나고 나서 그때는 파울 엄청 세요. "황제 되었다." 그러면 황제, 중국의 황제들, 대단한 황제들은 다 똑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땅을 더 넓게 만들고 나라를 통일하려고 막 다 그렇게 뭐 했어요. 뭐 한무제, 뭐 영라제, 뭐 강희제, 뭐 당태종 이런 사람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시진핑도 '나는 황제다. 나는 또 최소한 대만 통일하겠다.'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대만 통일을 하려면 일단은 장비들, 무기들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검사를 해 보니까 개판이에요 이게. 이게 장비들 뭐 다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데 실제로 보니까 다 개판이에요 이 장비들. 그러면은 시진핑 엄청 열받는 거죠. 이게 누구 샀어요? 누구 샀어요 이런 거들은? 이게 중간에 부패 문제 당연히 있겠죠. 엄청 열받아 가지고 이런 사람을 수청했고. 근데 이거 가장 큰 이유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대만 통일하려면 이게 시진핑 가서 뭐 막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 장군들, 그 병사들 가서 싸우는 거잖아요. 대만은 그 나라 물론 크지 않지만 완전 강한 나라예요. 거기서 특히 밑에서 그 뒤에 미국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군들 알죠. 우리 대만이랑 싸우면은 뭐 우리는 죽을 수도 있는데 뭐 우리 당신 시진핑 따라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따라가는 건데 우리 보고 죽으라고? 아 우리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행동을 하지 않죠. 네. 말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데 행동 없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시진핑 '이 사람들은 뭐지? 단체로 나를 반대하고 있는 거야? 밑에서 무슨 다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그리고 의심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뭐 계속 수청하는 거죠. 수청해 가지고 그래서 수청했는데 밑에 사람들 겁이 나잖아요. 뭐 내일 모레 나를 수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점점 서로 갈등 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진핑은 막 또 뭐 화내 가지고 고집도 세니까 한 명 자르고 또 한 명 자르고 수청 계속해서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중국 부패는 사실 엄청 심해요.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중국 정치 권력들 다 부패문이 너무 심해요. 당신은 부패를 안 하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은 다 부패를 하고 있는데 당신만 깨끗해요. 그러면은 당신은 우리한테 엄청 안 좋은 존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린 다 더러우면 당신만 깨끗해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 다 부패를 하는데 지금도 너무 심각해요. 근데 지금 시진핑 반부패하는 이유는 자기 반대하는 세력을 그 반부패 통해서 다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그게 시진핑 화나는 건 이게 장비들, 무기들이 개판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화나서도 부패를 통해서 반부패 통해서 이 사람들을 다 수청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반부패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지금 만약에 시진핑 하는 완전 총성하는 사람들, 일들 제대로 하는 사람들 아무리 부패를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은 군대 사람들도 많이 수청하고 있고 일반 정치 관료들도 이런 진강 외교부 장관잖아도 수청을 했어요. 이게 본질을 얘기를 하면 그 시진핑은 항상 밑에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계속 시켜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사실 지금 시진핑 중국 국무총리 리창이랑 사이도 안 좋아요. 너무 갈등이 심해요. 그러니까 또 우리는 옛날에 사이 엄청 친했는데 근데 지금 중국 경제 문제 엄청 많잖아요. 이게 해결하기 어려워요. 시진핑도 해결할 수 없는데 계속 리창한테 푸시하는 거예요. "해결하라." 그러면 리창도 제대로 못하면 와 가지고 시진핑을 리창을 한테 혼날 수는 있는데 당신 왜 제대로 못하냐." 근데 이게 누구 해도 할 수 없는 건데 그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대만 문제 어떻게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못하니까 시진핑도 화나고 그리고 또 의심하는 시진핑 되게 의심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 일부러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밑에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일, 네 불가능한 일 계속 시켜 가지고 밑에 사람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니까 제대를 못하거나 아니면 시진핑한테 한 소리 하거나, 그리고 시진핑 스스로 "내가 황제인데 당신들 감히 나한테 이렇게 까불어?" 그리고 또 수청하고 또 수청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이게, 그러니까 부패 너무 심해 가지고, 이게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나의 주머니 안에서 놓을 수 있는지 항상 그것만 고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 전쟁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락 같은 거는 차라리 사지 말고 물로 대신, 어차피 그 지금 전쟁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거기 완전 우리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로 그 돈을 다 빼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전쟁 뭐 대만 이게 뭐 통일하는 마음 없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시진핑은 갑자기 대만을 통일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시진핑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밑에 부대를 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좀 검사를 해 봐라. 이게 어떤 상황인지."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황당해 가지고 그 시진핑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시진핑이 막 정말 열받아서 화나는 거죠. 네, 상황은 이래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 되는지 저도 잘 모르죠. 아마도 이거 황당하잖아요. 연료로가 물을 대신, 요 만약에 이런 뉴스 나타나지 않으면 PD님도 상상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 이유 다양한데요. 그 군부 사람들 시진핑 싫어하는 이유 금방 설명을 해 드렸잖아요. 그 민영 기업가들은 이게 그 중국 약간 좀 그 시장 경제적으로 가야 되는데, 그 덩사오평 노선 가 가지고 사람들 그 민영 기업가들은 막 회사도 크게 만들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근데 시진핑은 지금 마오쩌둥 노선을 가고 싶어요. 마오쩌둥 공동부역. 네. 공동부역은 뭐예요? 그게 부자들 돈 다 빼 가지고 그 같이 뭐 가난한 사람들은 이게 부여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오쩌둥은 그렇게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이게 부자들 엄청 막 걱정되고 있잖아요. 이런 마윈도 그렇고 이게 텐센트 회장 마화등도 그렇고 막 사람들 되게 걱정돼요. 그러면은 과연 시진핑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싫어하죠. 그러면은 일반 서민들도 뭐 예를 들면 코로나 있잖아요. 코로나 그 3년 정도 그 코로나 제로 정책 시진핑 그렇게 고집을 부려 가지고 막 봉쇄도 하고 뭐 상하이까지 다 그냥 샷당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와 가지고 완전 경제 너무 안 좋고 다 망했어요. 많은 서민들은 옛날에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있고 뭐 일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입도 있는데, 그 지금 다 실업당해 가지고 사람들도 바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깊게 생각할 수 없어도 그냥 최소한 3년 동안 코로나 제로 정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코로나 제로 정책을 누구 세웠어요? 시진핑 세웠어요. 그러면은 다들 시진핑 싫어하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도 그렇고 민영 기업가도 그렇고 군대 사람들도 그렇고 중국 공산당내부 사람도 그래요. 심지어 외국 사람들, 다른 나라 정치인들, 네. 뭐 다 비슷비슷하게 생각하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진핑을 좋아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심지어 시진핑 주변 사람들도, 짱여샤 그 사람 있잖아요. 짱여샤 그 사람이랑 시진핑 엄청 친했어요. 근데 그 사람 내려가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냥 시진핑 특별히 허락해 가지고 그 사람 계속 군의 부주소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다 뭐 사이 다 깨잖아요 지금. 그런 거예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면 이 중국 전체 그 공산당 체제 흔들 수도 있어요. 이 체제 자체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마 저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아 설마 이게 중국 공산당 그 파워 엄청 센데 이 몇십 년 동안 계속 이렇게 많은데 뭐 당신 같은 사람들은 계속 뭐 공산당 망하겠다.' 그 뭐 그렇게 주장을 해 왔는데 아직도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중국 정치를 거의 10여 년 정도 관찰을 해 왔어요. 옛날 역사도 많이 배우고요. 지금 상황은 너무 심상치 않아요. 너무 위험해요 지금. 그래서 시진핑 왜냐면 내려가면 정말 이 전체 상황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중국 공산당 내부에 파는 엄청 많잖아요. 뭐 후진터파, 뭐 태자당파, 시진핑파 뭐 이러저런 파 되게 많아요.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면 이런 사람들은 막 안에서 스스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배 있잖아, 배. 배는 바다에서 막 이게 바람 너무 세는데 그러니까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배는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네. 그 정도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시진핑 내려가는데 그래도 그 체제 자체가 유지할 수 있다면 이게 시진핑 대신 군대 안에서 군부 안에서 아마 짱유샤 그 사람 아마 뭐 장악 군대 파워를 장악할 수 있는데 공산당 내부에 옛날에 패퇴자 있어요. 그 호춘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호춘화이 사람 이게 시진핑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근데 시진핑 강제로 연민했으니까 호춘화는 이게 패퇴자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시진핑 내려가면 이 사람 호춘화는 아마 이 그 국가 주석 아니면 당석이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 파워, 능력 뛰어내서 아니에요. 이 사람 오히려 약해요. 그 주변 사람들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마 그 사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단지 저희 생각인데 여러분 참고하세요.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이미 구태타 일어났어요. 어느 정도? 시진핑 이게 짱으샤 그거 있잖아요. 이 생각해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김정은 막 퇴장을 했는데 어떤 장군이 김정은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 책가방 그냥 정리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일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구테타는 아마 일어나지 않았어요. 뭐 시진핑의 파워 어느 정도 이미 사라졌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왜냐면 중국 금방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국 정치 전체 불투명하지 않아 가지고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아마도 일어났어요. 제가 볼 때 그래요. 네. 네, 이거보다 더 해요. 이게 2020년도에 그때 양후이 때는 전 국무총리인 리크창 그냥 막 공식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추천하는 게 아니고 리크창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 달에 한국 돈으로 18만 원도 벌 수 없는 사람 6억 명이 있어요. 네, 6억 명이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대학교 연구 통해서 이게 한 달에 수익 36만 원도 안 되는 사람 9억 명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전 숫자인데요. 몇 년 전인데 그때 그나마 괜찮아요. 지금 그때보다는 훨씬 더 심해요. 중국 전체 경제 봐봐요. 그 부동산도 그렇고 그 뭐 모든 면에서 다 너무 안 좋게 돼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달에 36만 원도 벌 수 없는 사람 15명 넘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그래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네. 너무너무 심각해요, 이게.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저도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이게 사람들은 중국의 가장 큰 부자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마윈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 간부들 과연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일반 서민들 상상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중국 부자들은 다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 다 이게 중국 정부랑 중국 공산당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돈을 그냥 자고 있어도 그냥 쉽게 많이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자들은 이게 중국의 모든 뭐 철도, 석유, 텔레콤 이런 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담배 뭐 이런 거 정말 쉽게 돈 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연 돈을 얼마 정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 서민들은 힘들죠. 금방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한 달에 뭐 한국 돈으로 뭐 20만 원 심지어 10만 원 정도 살기 엄청 힘들어요. 네. 그냥 밥만 먹는 거죠. 그리고 밥도 그 맛있는 밥 아니고요. 그냥 겨우겨우 버티는 거죠. 그런 사람은 꽤 있더라고요. 네. 지금 상황은 제가 그 뉴스를 많이 봤는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밥을 먹을 수도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그 큰 도시에 갔잖아요. 큰 도시에 가는데 거기 취업을 못하면 돈은 없잖아요. 그 집세도 내야 되고 휴대폰도 비용도 내야 되고 뭐 버스도 타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돈은 없어요. 돈 없으면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그 정도죠. 그래서 겨우겨우 조금씩
없고 뭐 그 지금 일자리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한 달, 두 달 정도 구할 수 없는 사람 엄청 많아요. 그 노가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침 3 시부터 뭐 거기 어디 어느 시장에 가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람 엄청 많거든요.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필요하는 이런 사람을 필요하는 그런 회사는 엄청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10 일, 20일 계속 일자리 없으니까 밥을 어떻게 먹어요? 상황은 이래요. 네. 그래서 금방 그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돈 가지고 겨우겨우 버티는 거죠. 중국 지금 경제 문제 되게 많은데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 지방 재정 문제 엄청 심각해요. 이게 그 정부 돈이 있어야 이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중국 정부 수익은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땅을 팔아서 그 수입을 많이 창출할 수 있어요. 땅을 누구한테 팔면은 건축 회사들. 그러니까 몇 년 전에도 10몇 년 전에 그때 중국 부동산 막 엄청 많이 많이 만들었잖아요. 아파트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굉장히 비싸게 팔 수는 있어요. 그냥 중국 지방 정부는 그냥 앉아 있어도 땅을 팔아서 엄청 수익 많이 창출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거의 중국 지방 정부 수입 70% 차지돼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 부동산 다 망해잖아요. 사람들은 부동산을 구입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땅을 누구한테 팔아요? 팔 수가 없어요. 갑자기 70%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30%는 세금인데 지금 중국 기업들, 외국 기업들 다 나가고 있고 중국 민영 기업들도 다 망하고 있고 그래서 세금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중국 지방 정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나요?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부채 엄청 많아요. 중국 정부. 왜냐하면 중국 정부는 그 고위층 간부들, 지방 정부 사람들은 이게 GDP 좋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그 승진할 수가 있어요. 근데 GDP 좋게 만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힘들어요 그게. 근데 방법 하나 있는데 공항, 철도, 고속도로 그러니까 쓸데없이 필요 없는 그런 공항 중국 공항 엄청 많아요. 막 다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만들려면은 돈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대출 엄청나게 많이 대출을 받아 가지고 쓸데없이 필요 없는 그런 철도, 공항 이게 신도시 엄청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 다 빚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중국 지방 정부는 수입도 없는데 근데 돈도 많이 필요하는데 여기는 부채도 많고요. 우리 가족 비슷하잖아요. 수입 없는데 그 빚 많이 있고요. 그 자녀들도 돈을 많이 필요하는데 그러면은 이 지방 정부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겨우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데 항상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새로운 대출을 받아서 그러니까 옛날 대출 갚는 거죠. 근데 이게 오래 못 가요. 네. 그래서 심각해요. 그 지방 정부는 어떻게 되는지 진짜 지금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나올 수 없는 정도로 되는 것 같고요.